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소중한 공동체, 바로 복지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특히 76세 김복선 할머니의 하루를 통해 웃음과 눈물, 황당함과 감동이 뒤섞인 요지경 속 우리네 삶의 단면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복지관 마루에 앉아 어르신들의 희로애락에 귀 기울여 보시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76세 김복선 할머니는 아들이 차려준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송보송하게 다림질된 단정한 면바지 차림, 곱게 빗어넘긴 흰 머리칼은 마치 연못에 피어난 하얀 수령 같았습니다. 아들과 둘이 사는 삶은 때론 고요했지만 복지관은 그녀에게 활력과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복지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왁자지껄함이 복선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오는 건 단연 정순 할머니의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복선 할매 왔는겨. 오늘은 어제 댄스 따라하다가 허리가 삐끗했는지 영 시원찮네. 정순 할머니는 늘 복지관의 스피커였습니다. 목소리만큼이나 행동도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었죠. 하지만 그 활기 넘치는 모습 뒤에는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특히 복선 할머니처럼 조용하고 기품 있는 이에게 남모를 경쟁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복지관 한쪽에서는 서예 교실에 둘러앉은 할아버지들이 붓글씨 삼매경에 빠져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고스톱 팻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루 한가운데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몇몇 할머니들이 어설프지만 즐겁게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늘 복선 할머니가 오는 시간에 맞춰 복지관 정자 근처를 서성이던 선악문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선악문 할아버지는 복선 할머니를 남몰래 흠모하는 순정파였습니다. 쑥스러움이 많아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지만 복선 할머니가 지나갈 때면 슬쩍 눈길을 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복지관 화단의 꽃들을 가꾸는 일에 유독 열심이었습니다. 복선 할머니는 그 순수한 마음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른 척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이 복지관을 관리하는 이는 바로 욕심 많고 무식한 회장 부부였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복지관 시설은 늘 부족했고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딱히 항의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며 묵묵히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선악문 할아버지는 복선 할머니의 미소를 보기 위해 아침부터 마음을 졸였습니다. 문득 복선 할머니가 얼마 전 요즘은 호두과자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스쳐가듯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호두과자다. 낙문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지만 복선 할머니에게 콕 집어주기엔 너무 민망하고 티가 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낙문 할아버지는 묘안을 짜냈습니다.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들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아예 대량으로 사서 슬쩍 공동 간식으로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선 할머니도 자연스럽게 드실 테고 자신은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푼 셈이 되는 것이죠. 낙문 할아버지는 복지관 가는 길에
유명한 호두과자 집을 찾아갔습니다. 갓 구워져 나온 따끈따끈하고 고소한 호두과자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의 머릿수를 대충 헤아려 넉넉히 200개들이 특대형 박스 2개를 주문했습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라고 최고 좋은 걸로 주시오. 낭문 할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의기양양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한 낭문 할아버지는 재빨리 호두과자 박스를 복지관 마루 한가운데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서예 교실로 들어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자꾸만 호두과자 박스로 향했습니다. 복선 할머니가 꼭 맛보셔야 할 텐데. 물론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정순 할머니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복지관에 들어서는 낭문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커다란 호두과자 박스를 보자마자 촉을 세웠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누구 좋으라고 저렇게 비싼 호두과자를 사왔을까? 필시복선 할매 때문일게요. 정순 할머니의 질투심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복선 할머니는 언제나 조용하고 품이 있었지만 그 때문에 어쩐지 더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낭문 할아버지의 은근한 관심까지 정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 집에도 지난주에 아들이 사다 놓고 먹다 남은 호두과자가 잔뜩 있는데 날씨가 더워서 상하기 직전인데. 음흉한 미소가 정순 할머니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아이고 복선 할매. 잠깐 나 좀 따라와 보소. 내가 어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여. 정순 할머니는 복선 할머니를 꿰어 복지관 뒤편 화장실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빠른 속도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가 복지관 바로 옆이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방치되어 상하기 직전에 호두과자 박스를 들고 복지관으로 다시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모두들 프로그램에 열중하느라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쉬익. 정순 할머니는 능숙하게 낭문 할아버지가 놓아둔 호두과자 박스 2개를 자신의 상한 호두과자 박스 2개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디 참에 복선 할매도 망신이나 좀 당해봐라. 내가 사온 게 아니니 아무도 모르겠지. 오후 간식 시간이 되자 복지관 마루에는 호두과자를 먹으러 모여든 어르신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악문 할아버지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복선 할머니가 호두과자를 집어드는지 연신 곁눈질했습니다. 아이고 누가 사왔는지 참 고소하네. 웬일이래? 오늘은 호두과자까지 나오네. 어르신들은 신이 나서 호두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를 먹던 어르신들이 점차 이상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맛이 좀 시큼한데 고소한 맛보다 뭔가 꿉꿉한 냄새가 나네. 아이고, 내 배가 왜 이리 살살 아프지? 처음에는 몇몇 어르신들만 그랬지만 이내 복지관 전체에서 비명과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화장실이 어디여? 토할 것 같아. 갑자기 복지관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뱃속을 움켜쥐고 얼굴이 파랗게 질린 어르신들이 속출했습니다. 구토하는 소리,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 난리통에 김복선 할머니는 다행히 호두과자를 한 조각도 먹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너무 푸짐하게 먹은 탓에 아유, 배불러서 못 먹겠네 하며 호두과자를 지나쳤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선악문 할아버지 역시
자신이 사온 호두과자를 복선 할머니가 드시길 바라며 애태우는 바람에 정작 자신은 하나도 먹지 못했습니다. 회장 부부는 난리가 나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다들 괜찮으시오? 누가 사왔는지 몰라도 복지관 이미지 다 망쳤네. 우리 책임으로 돌아오면 어쩌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는 척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왔고 복지관은 순식간에 응급실로 변했습니다. 단체로 식중독 증상을 보이며 병원으로 실려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가족들은 불안에 떨었고 복지관은 그야말로 요지경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복지관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복선 할머니는 몸은 괜찮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른 어르신들을 살폈습니다. 선악문 할아버지 역시 한숨을 쉬며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의료진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체 식중독입니다. 상한 호두과자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호두과자. 선악문 할아버지가 사오신 거 아니었어? 낭문 할아버지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야 했습니다. 제가 사온 건 갓 구운 새 것이었소. 분명히 상자에 상표도 제대로 붙어 있었고 말을 더듬던 낭문 할아버지는 자신이 사온 호두과자 박스에는 분명 특정 상표가 붙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의료진과 복지관 관계자들이 남아있던 호두과자 박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박스는 분명 낭문 할아버지가 말한 상표가 맞았지만 다른 한 박스는 상표가 뜯겨나간 낡은 박스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호두과자들은 심하게 부패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는 아프지만 정신은 멀쩡했던 한 할머니가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까 정순 할매가 호두과자 박스 2개 들고 복지관 밖으로 나갔다가 금방 다시 들어오는 걸 내가 봤는디. 모두의 시선이 정순 할머니에게 꽂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라오. 나는 집에 잠시 갔다 왔을 뿐이라오. 호두과자는 무슨 호두과자? 하지만 이미 정순 할머니의 얼굴은 거짓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엄청난 일을 벌인 자신의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회장은 분노에 차서 정순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정순 할머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어르신들 다 병원에 실려가고 복지관 문 닫게 생겼으니 어떻게 책임질 거요? 사실 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보다는 복지관, 이미지와 자신의 직위가 흔들릴까봐 더욱 격노한 것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치졸한 질투심이 이런 대참사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와 함께 비참함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실려간 어르신들은 대부분 생명에 지장이 없이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가슴 졸이던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지관은 며칠간 문을 닫았고 정순 할머니는 한동안 복지관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복지관 회장 부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회원들의 신뢰를 잃고 결국 재선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진정된 후 선악문 할아버지는 복선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복선 할매 저 그 호두과자가 내가 복선 할매도 맛보시라고 사온 거였는데 미안하오. 내 마음이 앞서서 이런 일을 만들었소. 낭문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선 할머니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낭문 할배, 괜찮아요. 할배 마음은 내가 다 알아요.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도 그걸 안 먹은 게 천만다행이었지. 뭐예요? 복선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낭문 할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복선 할머니가 알아주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호두과자 사건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심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오히려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복지관은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어르신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듯 했습니다. 복지관 회장 부부는 결국 물러나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어 보다 투명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선악문 할아버지와 김복선 할머니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어진 눈빛 교환과 잔잔한 미소가 오고 갔습니다. 한 번의 소동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죠. 갈비탕 속 은행 한 알처럼 작지만 강렬한 에피소드는 때로는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김복선 할머니의 하루를 통해 우리는 복지관이라는 작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았습니다. 질투, 욕심, 그리고 순수한 사랑과 배려.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우리네 삶을 더욱 풍성하고 때로는 황당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결코 고요하지 않으며 젊은이들 못지않게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